안녕하세요. 국악사랑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화려한 무대 뒤에 숨겨진 한 사람의 뜨거운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국악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숨결이 담겨 있고 시대의 아픔이 녹아 있으며 삶의 철학이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판소리는 한 사람의 목소리로 세상 모든 이야기를 담아내는 가장 인간적인 예술입니다. 그 판소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 한복판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바로 권삼등 명창입니다. 양방 가문의 자제로 태어났지만 소리를 선택했고 그 선택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으며 그럼에도 끝까지 소리를 놓지 않았던 사람. 죽음 앞에서도 소리 한 대목으로 살아남았고 짐승조차 감동시켰다는 전설을 남긴 사람. 그의 이야기는 신화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신화 뒤에는 한 인간의 치열한 선택과 예술을 향한 순수한 열망과 끝까지 자신의 길을 걸어간 용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권삼득의 목소리를 빌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그가 직접 들려주는 소리꾼으로 살아간 한평생의 이야기입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그의 숨결이, 그의 가락이 여러분에게 닿기를 바랍니다. 제 이름은 권삼득입니다.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실한 고통스러웠지만 후회 없는 한 소리꾼의 이야기를요. 저 때는 말입니다. 양방 가문의 자식이 소리를 한다는 건 그 시절엔 용납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집안 어른들 눈에 제가 하는 건 예법을 저버린 짓이었죠. 그래도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목 안에서 터져나오려는 가락을 어떻게 막겠어요. 결국 집에서 쫓겨났어요. 체면을 버린 자식은 더 이상 그 집 자식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문지방을 넘는 제 발끝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가벼워졌어요. 버려야 할 걸 버리고 나니 비로소 제 목소리가 온전히 제 것이 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누군가의 미움을 사서 목숨이 위태로워진 적이 있었죠. 칼날이 목을 향하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도 겁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한 가지 생각만 들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한 대목만, 딱 한 대목만 더 불러보고 가야겠다. 그 생각이었죠. 소리 한 대목만 하게 해주십시오. 그러고 나면 순순히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간청했어요. 비웃음이 돌아왔지만 결국 허락이 떨어졌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고 배 밑바닥에서부터 끌어올렸어요. 그 소리는 제가 낸 게 아니었어요. 제 안에 있던 모든 삶이, 모든 한이, 모든 사랑이 목을 빌려 나온 거였죠. 첫 장단이 흐르고 둘째 음이 올라가고 끝음이 하늘로 뻗어나갈 때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칼을 든 손이 떨리더니 천천히 내려갔어요. 소리가 끝나고 나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한참을 서 있다가 누군가 나지막이 말했죠. 가거라. 이런 소리를 가진 목을 자를 수는 없다. 그날 저는 알았어요. 소리는 목숨보다 강하다는 걸요. 진짜 소리 앞에선 미움도 칼도 무력해진다는 걸요. 사람들은 제 소리에 대해 이런저런 말을 했어요. 그 중에 제일 황당한 이야기가 하나 있었죠. 소가 웃었다는 겁니다. 한 여름날이었어요. 논두렁에 앉아 목을 풀고 있었는데 밭을 가는 소 한 마리가 제 쪽을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계속 소리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가 고개를 까딱거리더니 입을 벌리고 이상한 소리를 냈어요. 마치 웃는 것처럼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장단을 바꾸면 소도 움직임을 바꾸고 제가 음을 올리면 소도 고개를 들었어요. 그 모습을 본 농부가 소리쳤죠. 저 소리꾼 좀 보소. 짐승까지 홀리는구만. 그 일이 소문이 되어 퍼졌어요. 과장이 보태졌겠죠. 하지만 저는 그날 확실히 느꼈어요. 진짜 가락은 사람의 귀만 통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순결과 통한다는 걸요. 풀도, 바람도, 짐승도 다 듣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게 여러 이름을 붙였어요. 명창, 귀신이 곡한다는 소리꾼, 목숨을 건 가객이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저 소리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신분도, 체면도, 목숨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건 소리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에요.
지금 제 이야기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따지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좋아요. 따져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제가 무얼 했느냐가 아니라 제 소리가 무얼 남겼느냐니까요. 저는 한평생 길 위에서 살았어요. 무대 위에서 목이 터지도록 불렀고 어둠 속에서도 가락을 놓지 않았어요. 그게 제 전부였고 그 전부가 저를 살렸어요. 소리는 죽지 않아요. 목은 언젠가 쉬지만 가락은 다음 사람 목을 빌려 계속 흐르거든요. 그게 소리의 운명이고 소리꾼의 위안이에요. 길 한복판에서 침이 떨어졌어요. 제 발등에 떨어진 그 침에는 낮은 웃음이 붙어 있었죠. 천한 짓이라고, 양반 나부랭이가 무슨 짓거리냐고, 어울리지 않는 길이라고, 그런 말들이 튕기듯 달려왔어요. 돌멩이처럼 날아와 제 이마를 쳤고 어깨를 눌렀고 발목을 움켜잡았어요. 마음이 순간 접혔어요. 접힌 마음은 종이처럼 구겨졌고 구겨진 자리마다 주름이 깊게 팠어요. 그 주름 속에 후회가 스며들었죠. 돌아갈까? 이제 그만둘까? 집 대문 앞에 무릎이라도 꿇을까? 그런 생각들이 파리처럼 날아다녔어요. 접힌 마음을 다시 펴는데 밤하루가 걸렸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길었어요. 달이 떠도 어둠이 가시지 않더라고요. 저는 남루한 옷깃을 여미고 몸을 웅크렸어요. 손끝이 차가워졌고 입술이 갈라졌어요. 그래도 목 안마는 뜨거웠어요. 그 뜨거움이 저를 버티게 했어요. 그 밤 작은 주막으로 들어갔어요. 불빛은 희미했고 천장은 낮았고 공기는 시큼했어요. 사람은 셋뿐이었어요. 주인은 구석에서 술병을 닫고 있었고 낯선 나그네는 벽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리고 젖은 집내가 묻은 농부 한 사람이 구석 평상에 앉아 있더라고요. 한 대목 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작았어요. 주인은 고개도 들지 않았죠. 나그네는 한쪽 눈만 살짝 떴어요. 하지만 농부는 달랐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빈손으로 무릎을 꼭 쥐었어요. 그 눈빛이 저를 불렀어요. 첫 장단을 그었어요. 낮게 조심스럽게요. 천장이 낮아서 소리가 금방 부딪혔지만 부딪힌 소리는 다시 내려와 바닥을 후쳤어요. 바닥을 훑은 가락이 사람들의 발목을 감았죠. 주인의 손이 멈췄어요. 술병을 닦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어요. 나그네는 눈을 완전히 떴고 농부는 무릎을 더 세게 쥐었어요. 첫 대목이 돌아나갈 때 그 빈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떨림이었지만 제 눈에는 크게 보였어요. 둘째 대목에서 그의 어깨가 움츠러들었고 셋째 대목에서 그의 입술이 떨렸어요. 끝 대목에 닫자 주름 깊은 눈에서 물이 흘렀죠. 그 물은 천천히 흘렀어요. 급하지 않았지만 멈추지도 않았어요. 뺨을 타고 흘러 턱에 고이고 턱에서 떨어져 무릎 위에 떨어졌어요. 그 물이 등줄기를 타고 제 안으로 들어왔어요. 마치 강물이 역류하듯 그의 눈물이 제 가슴으로 흘러들었어요. 그때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낮에 받았던 모욕의 침이 말라붙기 시작했어요. 등에 붙었던 차가운 침이 먼지처럼 떨어져 나갔고 농부의 따뜻한 눈물만 남았어요. 그 눈물이 제 안을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눈물에 기대 다시 일어섰어요. 아니, 일어설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소리하는 이유가 분명해졌거든요. 화려한 천막도 귀한 사람들의 박수도 아니었어요. 저 빈손 하나였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의 떨리는 무릎. 그게 제가 찾던 무대였어요. 소리가 끝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침묵이 길었지만 무겁지 않았어요. 오히려 포근했어요. 농부가 천천히 일어나더니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제 손을 잡고 한참을 쥐고 있었죠. 그의 손은 거칠었고 굳었고 따뜻했어요. 주막을 나서는 제 발걸음은 가벼웠어요. 낮에 받은 침의 무게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대신 농부의 눈물이 제 안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그 빛이 저를 앞으로 밀어냈어요. 그날 밤 저는 다짐했어요. 빈손을 놓치지 않기로요. 빈손을 위해 소리하기로요. 그게 제가 선택한 길이고 제가 지켜야 할 약속이었어요. 억울한 밤이 있었어요. 어떤 밤은 그냥 억울해요.
이유를 묻지 않아도, 설명을 듣지 않아도 억울함이 공기처럼 들어와 가슴을 짓누르거든요. 이유도 없이 굴레를 씌우는 세상이 있어요. 그 굴레는 보이지 않지만 무거워요. 목을 조이고 팔을 묶고 발목을 잡아당기죠. 그날 밤도 그랬어요. 어떤 사람의 미움을 샀는지, 어떤 규칙을 어겼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차가운 방 한 칸에 갇혔고 문 밖에서는 낮은 목소리들이 무언가를 의논하고 있었어요. 그 목소리들이 제 운명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벽에 기댔어요. 차가운 벽이 등을 식혔지만 모가는 여전히 뜨거웠어요. 그 뜨거움이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야, 지금 불러, 지금 아니면 안 돼, 그런 신호였어요. 그 밤에 제갈 대신 장단을 물었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배 밑바닥부터 끌어올렸어요. 목이 떨렸지만 가락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낮게 시작했어요. 낮은 소리는 바닥을 기고 벽을 타고 천천히 문틈으로 빠져나갔어요. 멀리 보냈어요. 급하게 쏘아 올리면 금방 떨어지거든요. 천천히 멀리 조심스럽게 밀어냈어요. 소리가 문을 넘고 복도를 건너고 바깥 마당까지 흘러갔어요. 오래 끌었어요. 끌수록 소리는 단단해졌고 단단할수록 멀리 갔어요. 처음엔 벽이 막혔어요. 딱딱한 벽이 소리를 튕겨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같은 음을 반복해서 보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딱딱한 벽이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벽이 숨을 쉬는 소리를 저는 들었어요. 돌도 숨을 쉬더라고요. 나무도 흙도 쇠붙이도 다 숨을 쉬었어요. 제 소리가 그 숨구멍을 찾아낸 거였어요. 마침내 그쪽에서도 숨소리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문 밖에서 의논하던 목소리들이 하나둘 끊어졌어요. 누군가 기침을 했고, 누군가 코를 훌쩍였고, 누군가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굳은 숨이 흔들릴 때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끝대목으로 들어갔어요. 이제는 낮은 소리가 아니었어요. 높이 올렸어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올렸어요. 마지막 꼬리음을 길게 묶었어요. 그 매듭은 단단했어요. 쉽게 풀리지 않을 만큼 단단했죠. 그러나 풀릴 때의 소리는 아름다웠어요. 실타래가 풀리듯 부드럽게 흘러내렸어요. 소리가 끝나고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은 무거웠지만 따뜻했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열렸죠. 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이 말했어요. 가거라.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풀렸다. 제갈은 빠르게 녹슬었고 굴레는 스스로 풀렸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풀렸어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때 세상에 쇠붙이는 힘을 잃더라고요. 녹이 슬고 틈이 생기고 결국 부러져요. 저는 그날 배웠어요. 높낮이보다 진실이 세다고요. 억지로 높인 음보다 진심에서 나온 낮은 음이 더 멀리 간다고요. 힘보다 울림이 길다고요. 주먹보다 가락이 강하다고요. 방을 나서며 뒤를 돌아봤어요. 그 차가운 방이 이제는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제 소리가 벽에 스며들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언젠가 누군가 또 그 방에 갇히면 벽 속에 남은 제 가락이 그를 위로해 줄 거예요. 세월이 목을 갈라요.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갈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텁텁해요. 물을 마셔도 가라앉지 않는 이물감이 있어요. 갈라진 틈으로 바람이 스며들죠. 그 바람이 때로는 칼 같고 때로는 약 같았어요. 칼 같을 때는 아팠어요. 예전처럼 높은 음이 나오지 않았어요. 올리려고 하면 목이 막혔고 끄틈을 잡으려 하면 떨렸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이제 끝인가? 내 소리가 여기까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약 같을 때도 있었어요. 갈라진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새로운 음을 만들어냈어요. 예전에는 없던 떨림, 예전에는 몰랐던 깊이가 생겼어요. 높이는 낮아졌지만 그 낮음 속에 무게가 실렸어요. 저는 새벽 강가로 나갔어요. 해가 뜨기 전 세상이 가장 조용한 시간이었어요. 강물은 천천히 흘렀고 물 한 개가 수면을 덮고 있었어요. 저는 강가에 앉아 숨을 골랐어요. 들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 배 밑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날숨을 내보냈어요. 따뜻한 숨이 입술을 스치고 물 위로 떨어졌어요. 물 위로 들숨과 날숨을 번갈아 얹었죠. 물결이 박자를 만들어 주었어요. 출렁, 출렁 규칙적이면서도 자유로운 박자였어요. 저는 그 박자에 맞춰 소리를 올렸어요. 높게 올리지 않았어요. 낮게, 길게, 깊게 끌었어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예전에 높이가 안 나와도 깊이는 더해졌어요. 소리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수면을 뚫고 강바닥까지 가라앉더라고요. 그리고 강바닥에서 다시 울려 퍼졌어요. 깊이가 높이를 대신하는 날들이 오더라고요. 처음엔 그게 슬펐어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젊었을 때의 그 화려한 고음,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던 그 힘, 그게 그리웠어요. 하지만 강가에서 보낸 새벽들이 쌓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젊은 소리와 늙은 소리는 다른 거더라고요. 젊은 소리는 불꽃이고 늙은 소리는 숯불이었어요. 불꽃은 눈부셔요. 활활 타오르고 사람들의 눈을 사로잡고 한순간 모든 걸 밝히죠. 하지만 금방 꺼져요. 뜨겁게 타다가 재만 남기고 사라져요. 숯불은 달라요. 처음엔 잘 보이지 않아요. 화려하지도 않고 눈부시지도 않아요. 하지만 오래 가요. 천천히, 꾸준히, 끝까지 타요. 그리고 그 열기는 깊어요. 겉만 데우는 게 아니라 속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요. 저는 제 소리가 숯불이 되었다고 중얼거렸어요. 강물에 대고 말했어요. 이제 나는 숯불이라고요. 불꽃처럼 환하진 않지만 오래 탈 수 있다고요. 끝까지 갈 수 있다고요. 그리고 약속했어요. 강물에게, 새벽에게, 제 자신에게 약속했어요. 끝까지 태우자고요. 이 몸이 완전히 제가 될 때까지, 이 목이 완전히 쉴 때까지 끝까지 소리하자고요. 끝까지 따뜻하게 남자고요. 강물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흘렀어요. 하지만 그 흐름 속에 대답이 있었어요. 강물도 끝까지 흐르잖아요. 막히면 돌아가고 얕으면 천천히 가고 깊으면 조용히 가지만 결국 바다까지 가잖아요. 저도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막히면 돌아가고 힘들면 천천히 가고 쉬어가면서라도 끝까지 가기로요. 제 목이 갈라지고 숨이 짧아지고 다리가 떨려도 소리만은 놓지 않기로요. 새벽이 밝아왔어요. 물안개가 걷히고 햇살이 수면을 깨웠어요. 강물이 반짝였어요. 저는 일어섰어요. 목은 여전히 갈라져 있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어요. 오늘도 살아있다고요. 오늘도 소리할 수 있다고요. 그게 감사했어요. 사람들은 언젠가 이름을 잊어요. 아무리 큰 이름도, 아무리 유명한 이름도 시간이 지나면 흐려져요. 돌에 새긴 글자도 바람에 닳고 종이에 쓴 기록도 벌레가 먹고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던 이야기도 어느 순간 끊어져요. 저는 그게 슬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름은 원래 그런 거예요. 잠깐 빛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별똥별 같은 거죠. 이름 대신 살아남는 게 있어요. 무심한 일상 속의 작은 박자예요. 빨래를 비틀 때 나오는 리듬, 아이를 달랠 때, 흥얼거리는 가락, 낫을 들고 풀을 벨 때의 장단, 그 박자가 남더라고요. 그게 진짜 유산이에요. 거창한 비석이나 화려한 기록이 아니라 사람들의 몸에 밴 리듬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가 기억하라고 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하는 박자요. 어느 날 장터를 지나가는데 한 아낙네가 빨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 손놀림을 보는데 묘하게 익숙하더라고요. 비틀고 때리고 헹구는 그 리듬이 제가 부르던 장단과 똑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발을 멈췄어요. 아주머니, 그 장단 어디서 배우셨어요? 아낙네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장단요? 그냥 빨래하는 건데요. 아니에요. 그 손놀림이 장단이에요. 정확한 박자가 있어요. 아낙네는 웃었어요. 글쎄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빨래하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냥 따라하다 보니 이렇게 됐죠. 손이 알아서 움직여요. 저는 알았어요. 그게 바로 제가 남기고 싶었던 거라고요. 손이 알아서 움직이는 리듬, 몸이 기억하는 박자,
그게 진짜 유산이라고요. 밭에서 일하는 농부들도 그랬어요. 낫지라는 리듬, 모를 씹는 장단, 타작하는 박자, 모두 소리와 닿아 있었어요. 누가 의식하지 않아도 그 리듬 속에 소리가 숨어 있었어요. 아이를 재우는 어머니의 자장가도 그랬어요. 특별히 배운 적 없는데 모든 어머니가 비슷한 가락으로 아이를 달래요. 그 가락 속에 오래된 소리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제가 남기고 싶었던 것도 그거였어요. 무대의 환호 말고 하루의 숨이요. 거창한 기록 말고 몸에 밴 리듬이요. 제가 떠난 뒤에도 그 숨이 돌고 그 리듬이 살아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마지막 무대에 섰어요. 마지막이라는 걸 알고 선 무대였어요. 목은 많이 쉬어 있었고 숨은 짧아졌고 다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온했어요. 소리를 올렸어요. 예전처럼 높지 않았어요. 예전처럼 길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진심은 더 깊었어요. 한 음 한 음에 제 인생 전체를 실었어요. 기쁨도 슬픔도 억울함도 감사함도 모두 담았어요. 끄트을 내릴 때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어요. 감사해서였어요.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끝까지 소리할 수 있어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박수가 터졌어요. 크지 않았어요.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충분했어요. 그 박수 속에 제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무대를 내려오며 한 젊은이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소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나처럼 되려 하지 마세요. 자네 자신이 되세요. 내 소리를 흉내내지 말고 자네 소리를 찾으세요. 내가 걸은 길을 따라오지 말고 자네 길을 만드세요.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알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길었어요. 다리가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하늘을 보니 별이 많았어요. 어떤 별은 밝고 어떤 별은 흐렸어요. 하지만 모두 제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빛났어요. 가장 밝은 별은 아니었지만 꺼지지 않고 끝까지 빛났어요. 그걸로 충분했어요. 누가 묻겠죠? 그렇게까지 해서 얻은 게 뭐냐고요. 집도 재산도 명예도 없이 떠나는데 뭐가 남았냐고요. 저는 아마 조용히 대답할 거예요. 오늘도 한 사람의 숨을 묻고 왔다고요. 울음과 웃음이 번갈아 나오는 그 한 사람의 얼굴이 제 상이라고요. 그 얼굴 하나가 모든 걸 보상한다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한 사람의 떨리는 손, 한 사람의 그치지 않는 눈물, 한 사람의 환한 웃음, 그게 진짜 보물이에요. 저는 그 보물을 평생 모았어요. 이제 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목은 거의 쉬었고, 몸은 약해졌고, 숨은 짧아졌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가끔 환청이 들려요. 아니, 환청이 아닐지도 몰라요. 저 멀리서 제 소리가 들려요. 어디선가 누군가 제 가락을 부르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 사이로 조그맣게 그러나 분명하게 들려요. 그 소리를 들으면 미소가 지어져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요. 제가 사라져도 소리는 남는다고요. 누군가의 빨래 장단 속에, 누군가의 자장가 속에, 누군가의 일리듬 속에 제 소리가 숨어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저는 다시 젊었어요. 논두렁에 앉아 처음 소리를 시작하던 그때로 돌아가 있었어요. 해가 지고 바람이 불고 갈대가 흔들리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제 옆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낯설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제 가락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더 자유롭고 더 당당했어요.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뒤에 또 그 뒤에 또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모두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각자의 목소리로, 각자의 가락으로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소리는 이어진다는 걸요. 한 사람이 끝나면 다음 사람이 시작하고 그 사람이 끝나면 또 다음 사람이 이어받는다는 걸요. 제가 부른 소리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그 사람의 소리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진다는 걸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젖어 있었어요. 울었나 봐요. 기쁨의 눈물이었는지 슬픔의 눈물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창밖을 보니 새벽이었어요. 하늘이 옅은 보라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에요. 밤과 낮이 만나는 순간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목을 한번 가다듬었어요. 소리가 나올까 걱정했지만 작은 하나가 나왔어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마당으로 나갔어요. 맨발로 흙을 밟았어요. 차가운 흙이 발바닥을 깨웠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새벽 공기가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소리를 올렸어요.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어요. 무대도 없고 관객도 없었어요. 그저 제 자신을 위한 소리였어요. 낮게 시작했어요.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렸어요. 천천히 올라왔어요. 발목을 지나고 무릎을 지나고 배를 지나고 가슴을 지나고 목을 타고 올라왔어요. 입을 벌렸을 때 나온 건 소리만이 아니었어요. 제 인생 전체가 나왔어요. 논두렁의 소년, 집에서 쫓겨난 청년, 길 위를 떠돌던 나그네, 장터의 소리꾼, 늙어가는 명창, 모든 제가 한꺼번에 나왔어요. 소리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구름을 뚫고 별을 지나 어디론가 날아갔어요. 그 소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누군가에게 닿을 거예요. 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그 바람이 제 뺨을 스치고 머리카락을 흔들고 옷자락을 날렸어요. 마치 누군가 저를 어루만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웃었어요. 소리가 끝났지만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공기가 떨리고 있었어요. 마당의 나무들이 함께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끝이 아니라는 걸요. 제 소리는 끝났지만 소리는 끝나지 않는다는 걸요. 제가 사라져도 소리는 계속 흐른다는 걸요. 햇살이 마당에 떨어졌어요. 따뜻한 빛이었어요. 저는 그 빛 속에 섰어요. 눈을 감았어요. 온몸으로 햇살을 느꼈어요. 이제 됐어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었어요. 제 몫은 다 했어요. 최선을 다했고 후회 없이 살았고 끝까지 소리했어요. 오늘도 시작이라고요. 누군가에게는 오늘이 시작이에요. 논두렁에 앉아 처음 소리를 시작하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의 떨리는 첫음이 오늘 어디선가 울려 퍼질 거예요. 그 사람에게 제가 말해주고 싶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떨려도 괜찮다고요. 첫음은 원래 떨리는 거라고요. 중요한 건 떨림이 아니라 용기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가라고요.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고요. 힘들어도 외로워도 아파도 계속 가라고요.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는 가봐야 알 수 있다고요. 저는 그 길을 갔어요. 끝까지 갔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 있어요. 후회 없이 떳떳하게 평온하게 서 있어요. 마당에 흙을 한 움큼 쥐었어요. 부드러운 흙이었어요. 이 흙에서 자란 풀이 소를 먹이고 그 소가 밭을 갈고 그 밭에서 곡식이 자라요. 모든 게 이어져 있어요. 소리도 그래요. 제 소리가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고 그 사람의 가슴을 울리고 그 울림이 또 다른 소리가 되어 나와요. 모든 게 이어져 있어요. 그렇게 제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없어도 계속되고 있어요. 장터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빨래 소리에서 아이를 재우는 자장가에서 밭을 가는 농부의 흥얼거림에서 제 소리가 살아 숨쉬고 있어요. 그게 제가 남긴 전부예요. 화려한 무덤도 거창한 비석도 없어요. 그저 사람들의 일상 속에 스며든 리듬과 가락, 그게 제 유산이에요. 충분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을 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어요.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거침없이 날아가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날아갈 시간이에요. 무거운 몸을 내려놓고 가벼운 소리만 남기고 날아갈 시간이에요.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어요. 다음 여행이 궁금해요. 소리의 여행 말고 영혼의 여행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웃었어요. 온 얼굴로 웃었어요. 주름진 얼굴이 펴졌어요. 눈가의 주름도, 이마의 주름도, 입가의 주름도 모두 펴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로요. 고맙습니다. 소리여 고맙습니다. 바람이 대답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그 소리가 제게는 박수처럼 들렸어요. 마지막 박수예요. 세상이 저에게 보내는 마지막 박수예요. 저는 그 박수를 받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어둠 속에서 빛이 보였어요. 따뜻한 빛이었어요. 그 빛 속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익숙한 소리였어요. 제 소리였어요. 하지만 제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다른 누군가의 목소리로 부르는 제 가락이었어요. 이어지고 있구나. 계속되고 있구나. 살아있구나. 그 생각과 함께 저는 완전히 놓았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날아올랐어요. 소리를 따라 바람을 따라 빛을 따라 날아올랐어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소리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계속됩니다. 어디선가 누군가 소리를 시작할 거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불확실한 음으로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요. 그 사람이 바로 다음 이야기의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의 소리가 또 다른 사람을 깨우고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가락을 만들어갈 거예요. 끝없이 영원히 아름답게. 그렇게 소리는 흐릅니다. 권삼득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그가 남긴 소리의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판소리 예술의 정수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